자, 안녕하세요. 골드서퍼 아카데미 무학멘토입니다.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이제 여러 보조지표를 이용해서 이제 매매를 하시게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보조지표 중 일목균형표라는 보조지표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가 실제로 이 지표를 이용해서 매매를 할 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매매 전략과 차트를 설정하는 방법까지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일목균형표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일목균형표의 5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고, 세 번째 구름대 매매법, 그리고 이제 일목균형표 요약,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보조지표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목균형표는 일본의 일목산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호소다 고이치라는 투자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전문가가 이제 개발한 지표로서 주가의 움직임을 5개의 의미 있는 선으로 나타내서 주가를 예측하는 기법으로 시간 개념이 포함된 지표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5개의 의미 있는 선이란 무엇일까요? 일목균형표의 5요소는 각각 기준선, 전환선, 선행스팬 1, 선행스팬 2, 그리고 후행스팬, 이렇게 이제 5가지 요소로 된 선들을 말합니다. 이 선들을 이용해서 추세의 흐름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선들이 있다 보니 처음에는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끼실 수가 있을 텐데, 뒤에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이 보조지표를 가지고 활용하는지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우선 기준선부터 살펴보면 최근 26일간의 최고가와 최저가의 중간값을 선으로 이은 선이라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장의 흐름을 잡는 선이 되고, 중기 이동 평균선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이제 26일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기준선은 시세와 기준선으로 추세를 파악해 볼 수가 있는데, 시세라는 말은 이제 캔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캔들이 이제 먼저 앞서가고 그 뒤를 기준선이 뒤따르고, 반대로 하락세일 경우 시세가 이제 먼저 하락을 하고 그 뒤를 기준선이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전환선입니다. 전환선은 이제 이름 그대로 추세의 전환을 알려주는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9일간의 고점과 저점의 중간값을 선으로 이은 선이라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이제 9일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환선 같은 경우 단기적인 변화를 예측하고 단기 이동 평균선과 유사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락하던 추세선이 상승을 한다면 그때를 기점으로 추세가 상승세로 전환되었다고 해석을 하고, 반대로 이제 전환선이 하락세로 뒤바뀐다면 그때를 기점으로 추세가 하락세로 바뀌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자, 이해가 잘 되시나요? 자, 안 되신다면 그럼 이제 그림으로 한눈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보시면 가운데 보이는 이 회색선이 이제 기준선입니다. 일반적으로 26일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앞전에. 그리고 이제 시세가 이 기준선, 시세라고 하는 말은 이제 캔들이겠죠? 캔들보다 이 기준선이 아래에 있을 때는 이제 상승, 매수 추세를 보고, 그리고 이 기준선보다 시세, 캔들이 아래에 있을 때는 하락, 매도 추세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 초록색 선 보이시죠? 이 초록색 선이 이제 전환선입니다. 전환선은 이제 앞전에 일반적으로 9일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9일선을 이용을 하고 단기 이동평균선과 이제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앞전에 매수 추세일 때는 9일선인 전환선이 위에 위치하고 그 아래에 기준선이 위치하게 됩니다. 정배열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환선이 기준선을 아래에 있다가 위로 이제 상향 돌파하면서 골든 크로스를 할 때는 이제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반대로 이 초록색 전환선이 회색 기준선을 위에 있다가 아래로 하락 돌파하면서 데드 크로스 할 때는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이 기준선과 전환선만으로도 매매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차트를 보시면 이제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차트는 이제 기준선과 전환선만으로 설정한 나스닥 차트입니다. 첫 번째 화살표 구간, 이 구간을 보시면 회색 기준선이 위에 있고 그 아래 이제 전환선, 그리고 이제 캔들이 위치해 있는 이제 매도 추세입니다. 이런 경우 이제 캔들 시세가 이제 올림 시 이 초록색 전환선이나 회색 기준선을 매도 진입 포인트로 대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구간을 보시면 이제 이 구간은 이제 확대시켜 놨는데, 캔들이 이제 아래에 있다가 기준선과 전환선을 상향 돌파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전에 전환선이 일반적으로 9일선이고 기준선이 26일선이라 본다면, 이제 단기 이동 평균선이 중기 이동 평균선을 아래에서 위로 이제 크로스하면서 상향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전환선이 기준선을 아래에서 위로 이제 상향 돌파하게 될 경우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두 번째 화살표 구간과 세 번째 화살표 구간을 보시면 초록색 전환선이 기준선보다 위에서 아래로 하향 돌파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이제 데드 크로스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빨간색 구간은 이제 기준선 위에 전환선이 위치하게 되면 매수 추세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럴 때는 이제 눌림 시에 이런 전환선이나 기준선을 이용해서 매수 진입 포인트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예시 차트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차트에서 이제 첫 번째 동그라미 구간은 이제 이렇게 확대를 시켜놨습니다. 앞전에 보시면 이제 이 선을 기점으로 이 구간에서는 맨 아래 이제 기준선이 위치해 있고 전환선, 그 위에 이제 시세가 캔들이 이제 위치해 있는 이제 매수 추세였다가 캔들이 이제 아래로 선들을 이제 하향 돌파하면서 전반적으로 초록색 전환선이 회색 기준선을 하향 돌파하면서 이제 데드 크로스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추세가 이제 전반적으로 매수에서 이제 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울림 시에 이제 이런 전환선들이나 기준선에서 매도로 이제 대응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화살표 구간도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제 매수 추세였다가 다시 이제 시세가 모든 선들을 하향 돌파를 하고 이제 초록색 전환선이 회색 기준선을 데드 크로스 하면서 이제 매도 추세로 전환이 됐죠. 이 구간서부터는 이제 매도 추세이기 때문에 올림을 줬을 때 이런 초록색 전환선이나 회색 기준선에서 매도로만 이렇게 대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지금까지 이제 기준선과 전환선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으로 이제 알아볼 선은 선행스팬입니다. 선행스팬은 이제 선행스팬 1과 이제 2가 있는데, 선행스팬 1 같은 경우 이제 당일 기준선과 전환선을 합해 2로 나눈 것을 26일 후에 둔 것입니다. 그리고 선행스팬 2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52일간 최고점과 최저점을 합해 2로 나눈 것을 26일 후에 둔 것입니다. 두 선 다 이제 주가의 지지와 저항을 파악하는데 이제 활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조금 이제 설명이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서 이제 이 얘기를 빠르게 이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일목균형표 5요소에 대해서 이제 다 이제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빨간색 구름, 이 빨간색 구름처럼 보이는 부분에 이제 상단선들이 이제 선행스팬 1입니다. 그리고 그 구름의 하단선이 이제 선행스팬 2죠. 이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 사이에 이제 공간을 채우면은 이렇게 이제 구름대가 형성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쉽게 말하면 선행스팬 1은 당일 기준선과 전환선의 평균을 26일 앞에 두거라 말씀을 드렸죠, 앞전에. 위에 있는 이제 캔들의 가격을 이렇게 앞에 둔 거라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고, 선행스팬 2는 최근 52일간의 가격입니다. 과거의 가격이죠. 쉽게 이제 선행스팬 1은 5일선이라고 치고, 그리고 선행스팬 2는 21선이라고 보면은, 선행스팬 1, 5일선이 이제 위에 있고 아래 이제 21선이 있으면 이제 정배열 상태죠. 정배열은 매수 추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황색 구름은 상승세, 매수 추세로 해석을 합니다. 반대로 이제 선행스팬 2가 위에 있고 21선이 위에 있고 아래 이제 선행스팬 1이 5일선이 아래에 있으면 이제 역배열 상태가 되죠. 역배열 상태. 그럼 이제 하락 추세를 보고, 즉 이제 파란색 구름은 매도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예시 차트를 보면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차트를 보시면 이제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 두 가지 선만으로 이제 설정한 차트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차트를 봤을 때 이렇게 빨간색 구름이 생성된 구간에서는 시세가 전반적으로 이제 매수 추세입니다. 이 구름은 두께가 이제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그 추세의 힘이 강하고 지지선으로서의 힘이 강하다고 이제 해석이 됩니다. 이 두 번째 빨간색 원 구간을 보시면 이제 확대를 시켜놨는데, 아래에 이 구간을 보시면 이제 구름의 두께가 전반적으로 앞에보다 훨씬 얇은 것을 보실 수 있죠. 이렇게 구름의 두께가 얇으면 그 추세의 힘이 약해 쉽게 이제 돌파가 되고 추세 전환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세 번째, 이 구간도 보시면 이렇게 확대를 해놨는데, 앞전에 이제 매도 추세에서 구름의 이제 두께가 매우 얇은 것을 보실 수 있죠. 이렇게 이제 구름의 두께가 얇으면은 전반적으로 추세의 힘이 약해서 금방 이제 상향 돌파되면서 추세가 전환이 될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예시 차트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 파란색 동그라미 구간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제 구름대가 파란색 구름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캔들도 이제 구름대보다 이제 아래에 시세가 위치해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매도 추세입니다. 이럴 때는 이제 매도 위주로 대응을 하고, 이런 구름대를 이용해서 올림 시 매도 위주로 대응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빨간색 구름으로 표시된 구간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구름대보다 위에 위치한 모습을 보실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추세는 매수 추세이고 매수 위주로 대응을 하실 수가 있죠.
이런 구름대 상단이나 하단을 이용해서 매수 포지션으로 대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후행 스팬입니다. 다른 선들과 달리 이 후행 스팬은 중간값이 아니라 그저 이제 당일의 종가를 26일 전 과거 위치에 옮겨 나온 것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현재 추세가 이제 상승세라고 한다면 당일의 종가는 26일 전의 종가보다 높아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반대로 이제 현재 추세가 매도 추세라면 당일의 종가는 26일 전의 종가보다 낮아야 한다는 개념이죠. 이렇게 이제 당일의 종가와 26일 전의 종가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선이 이 후행 스팬입니다. 이 후행 스팬은 이제 이름 그대로 추세를 뒤따르는 후행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이제 기준선이 회색 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기준선이 이제 상승 매수 추세일 때 후행 스팬이 이제 시세를 상승 돌파하면은 더 강한 상승 추세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기준선이 이제 매도 추세일 때 후행 스팬이 캔들을 하향 돌파하면은 더 강한 매도 힘이 들어온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좀 이제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여기 보라색 선 보이시죠? 이 보라색 선이 이제 후행 스팬입니다. 이렇게 후행 스팬은 현재 가격에서 26일 뒤에 나타냈다는 거죠. 아까 이 선행 스팬 1 같은 경우 이 전반적인 시세보다 당일 가격을 이렇게 앞에 뒀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후행 스팬은 뒤에 이렇게 뒀다고 보시면 됩니다. 후행 스팬이 이렇게 이제 아래에 위치하다가 전반적으로 모든 선과 시세를 이렇게 뛰어넘는다. 아래에서 위로 이제 골든 크로스를 한다. 그러면 이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각 선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해가 좀 되셨나요? 이 일목균형표를 활용하는 기법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일목균형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구름대입니다. 이 일목균형표 지표를 활용한 여러 매매 기법 중 이 구름대를 활용한 방법을 제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아까 앞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구름대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현재 추세의 힘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죠. 현재 이제 시세 캔들이 구름대 위에 있을 경우 이제 매수 추세로 보고, 그리고 이제 시세가 전반적으로 구름대 아래에 있을 경우 매도 추세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시세가 전반적으로 구름대 안에서 움직인다면 횡보 구간이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구름대가 이제 너무 얇으면은 위아래로 이제 흔드는 경향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름대는 현재 추세의 기준이 되는 동시에 지지와 저항선으로서의 매물대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름대는 이제 다른 기술적 분석 기법에는 없고 오직 일목균형표에서만 이제 볼 수 있는 개념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구름대 매매법의 이제 그림을 보면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살표 구간 보시면 시세가 이제 전반적으로 빨간색 구름보다 이제 위에 위치하고 있고, 눌림을 줄 때 이럴 때는 이제 구름대에서 매수로 진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름대의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그 지지선의 힘이 강하다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다음 차트를 보시면 하락세의 예시 차트입니다. 전반적으로 캔들이 이제 파란색 구름대보다 아래에 위치한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이럴 때는 이제 올림 시 구름대를 이용해서 이제 매도로 대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구름대가 이제 이격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그 매도의 힘이 강하다고 보고 저항의 힘이 강하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구간처럼 구름대가 전반적으로 앞전보다 확연히 이제 얇은 것을 보실 수 있죠. 이렇게 두께가 얇으면은 시세가 이제 돌파되면서 추세가 이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일목균형표는 주가의 움직임을 5개의 의미 있는 선을 통해서 주가를 예측하는 시간 개념이 포함된 지표다. 그리고 이제 주가의 움직임은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도 하고 이제 하락도 하고 횡보도 하면서 이런 패턴을 이제 반복을 하지만 실제 우리가 이제 하는 거래는 쉽게 말해 이제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의 힘겨루기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일목균형표는 매수인과 매도임의 이제 균형을 나타낸 지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제 일목균형표의 여러 요소들과 실제 매매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좀 되셨나요? 그럼 이제 실제로 이제 키움 차트 내에서 이제 일목균형표 이 보조지표를 이제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트를 보시면 이제 키움 차트, 나스닥 기본 캔들 차트입니다. 여기서 이제 일목균형표 보조지표를 이제 설정을 하시려면 옆에 아무 데서나 이제 마우스 우클릭을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이게 이제 지표 겹치기 이 부분을 보실 겁니다. 이 지표 겹치기를 누르시고 여기서 이제 찾기에서 이제 일목균형표 보조지표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목균형표를 치시면 여기 이제 나오죠. 여기서 이제 일목균형표 지표를 이제 적용
누르시고 이제 여기서 이제 다음 지표와 Y축 공유, 여기 이제 나스닥 차트니까 나스닥 차트와 Y축 공유 누르시고 이제 확인을 누르시면 기본 캔들 차트에 일목균형표 보조지표가 입혀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선들을 라인 같은 경우 이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굵기나 색깔 같은 경우 이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도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구름대가 이제 빗금으로 쳐져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지표 조건 설정에서 이제 구름대 영역 표시 빗금을 이제 채우기로 하시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구름대가 채워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선 굵기나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 내가 보기 편한 방법으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목균형표 보조지표가 이제 기본 캔들 내에 설정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표 설정에 맞춰서 지표 조건 설정에서 수치값을 이제 조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표 수치는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9, 26, 52로 이렇게 기본 수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 수치에서 보통 이제 조정을 해가면서 나에게 잘 맞는 수치로 이제 변경을 해가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추천드린 것은 이 기본 수치에서 2배나 3배 이런 식으로 배수로 늘려가면서 수치 조정을 하시길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9, 26, 50이다 하면 2배를 한다면 18, 52, 104 뭐 이런 식으로 하시거나 뭐 3배, 4배, 5배 이런 식으로 배수를 늘려가면서 수치 조정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배수 조정을 했을 때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진입률 대비 승률이 이제 가장 잘 나오는 수치로 이제 맞춰서 통계를 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잘 맞는 가장 승률이 높은 수치로 이제 내가 맞췄으면 모의 투자로 이제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실제로 이제 누적 수익이 얼마나 나오는지 검증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검증 과정을 거치고 나서 해당 지표를 이제 실제 매매를 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하시는 데 있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상 이제 골드서퍼 아카데미 무학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